전두환 때는요, 저 울진에 원전 지면서 저 박정희가 전두환 때는 그 주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면요 수백억의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한두 명이 또는 서너 명이 감옥을 가면 그 동네는 수백억의 개발 비용이 생깁니다. 정말 심플해요. 대통령이 한마디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요, 해보세요, 되나? 요구는 얼마든지 하죠. 뭐, 강화문서 시위해도 되고, 의회 가서 시위해도 되고, 뭐, 아무 데나 가서 시위는 다 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들어주나요? 못 들어줍니다. 이거 들려주려면 옆집 눈치 봐야 되고요. 여기 들어주면 이것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거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래서 누구 요구 조건도 쉽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패턴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전부 귀찮고 힘든 겁니다. 옛날에는 잘 되더니, 그래서 옛날이 좋았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요구하면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MB정부가 과거로 들어가고 MB정부가 4대강 할 때는 뭐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돈이 걸려있는 자기들의 직접적인 돈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는요 대부분 민주주의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도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어. 그거는 요새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갈등 자체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향수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눌러지더라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마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막 갈등해도 안 들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불안, 불만, 불신이라고 하는 게 불신의 궁극적인 지점은 처음 얘기한 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무엇보다도 이런 공동의 문제를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정치인,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신뢰할 만한 집단 투표해보세요. 신뢰할 만한 집단에 거의 마지막에 누가 가 있습니까? 정치인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25개 집단 만들어 놓고 하면은 정치인은 한 20번째 합니다. 정부도 잘 안 믿습니다. 그렇죠. 정부를 어떻게 믿나요? 정부도 믿기 힘듭니다. 공약한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공약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믿잖아요. 저도 잘 안 믿어요. 모든 대통령 후보가 기초선거를 정당 공천을 안 하겠어. 다 공약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 안철수 다 구청장, 구의원들은 정당 공천 안 할 거야. 대통령 되면 다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공약했지만 이거를 하겠다고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론 자리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정치인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니 그 정당 공천도 안 하면 부총장의 기득권은 누가 견제하는데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딜레마들이 쌓여서 사실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높다는 건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하고 비슷해요. 불신이 점점 심화돼서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불신이만큼 크다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제가 잘해서 부총장 차승순 이걸 잘했어 이런 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정치에 대한 또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주민들이 갖게 하는 게 제가 부총장은 가장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어.
정치인이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서 되는 건 같이 만들어가고 안 되는 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이런 걸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구청장을 출마했을 때 그리고 당선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바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그리고 구청에 대한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정이 이렇게 펼쳐질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갖고 주민들이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에 투자할 거야. 그래서 저를 교육부총장으로 당선시켰으면 제가 교육에 예산을 수십억씩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근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쟤는 왜 교육만 하냐. 좀 도로도 좀 손도 좀 대고 좀 이러지. 이렇게 생겨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 공약을 교육복지 일자리로 했어요. 그건 그때고 이게 세상이 바뀌었잖아. 2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안 만들어진다. 근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저 뒤에 공정, 공영 빼고요. 앞에 세 가지가 저희 구청이 갖고 있는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가공수장 느꼈는데 너무 이게 저희 구청이 훨씬 먼저 하는 겁니다. 네? 이게 2010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든 문서에 쓰기 시작하는데, 공유, 공론, 공감, 이걸 하자는 겁니다. 공유라고 하는 거는 모두 나눠서 갖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라. 정보의 독점은 없다. 정보를 독점하면요, 정보 독점을 통해서 얻는 이익 집단이 반드시 있고, 이익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특권이 되는 거고, 특권은 기득권이 되며, 특권과 기득권이 되는 100% 불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의 첫 번째는 정보를